바가지 맞아요? 좀 요 어깨에 좀 이거는 살짝 좀 비밀 같은 건데.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 인테리어 루키 유코치입니다. 오늘은 오렌지블럭 서초점 4층에 마련된 새로운 보금자리죠. 오렌지블럭 새로운 아지트에서 공정관리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팁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공정관리를 할 때 각 공정별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집어내야 되는지 요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요. 공정관리를 혹시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보통 생기죠? 공사가 자꾸 지연되거나 금액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공사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요. 입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정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철거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죠. 철거라고 하면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철거 공사들이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설비라든가 조적, 미장, 방수 같은 기초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철거 작업 뒤에 이 기초 공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업되느냐에 따라서 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진행되는 게 샤시 공사죠. 우리가 샤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금속 작업들이 있을 경우에 보통 거의 앞뒤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목창호라든가 목공공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목공공사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 모양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은 타일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먼지가 가장 많이 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선행 공정에서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마감 공사죠. 이 마감 공사에는 현장마다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필름 작업 같은 것들이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또 현장에 따라서 도장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현장들은 도배 작업도 마감 작업으로 보통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바닥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장판이라든가 또는 마루 같은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보통 우리가 바닥 마감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도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작업 뒤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먼저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마감 작업들을 바닥 작업 전에 먼저 하느냐? 바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회사의 스킬, 관리자의 스킬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게 보통 가구 작업입니다. 보통 에어컨 설치 작업이 있으면 이때 가구 작업 이후에 보통 하는 걸 보통 추천드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마무리되는 청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빠진 게 있죠, 그렇지? 어떻게 빠졌죠? 전기공사. 맞습니다. 전기공사.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핏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핏줄을 넣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보통 전기공사라고 합니다. 전기공사는 보통 이 기초공사 작업을 할 때, 요럴 때 전기 작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샤시 공사를 하고 나서 또는 목공 작업을 하고 나서 이럴 때 보통 전기 작업들을 하는데, 현장에 따라서 또는 스타일에 따라서, 관리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전기 작업이 투입되는 시점들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이 전기 배선 작업이 끝나면 또 진행돼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등타공과 조명 설치. 맞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스위치와 콘센트를 우리가 치부하는 이런 공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들도 보통 바닥을 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벤치 같은 거 딱 떨어뜨리면 바닥 그냥 그대로 다 찍어 먹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먼저 진행하는 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바닥 작업이 끝난 다음에 또는 가구 작업이 끝난 다음에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각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공정관리의 전체적인 공사 순서는 정확하게 떨어질 겁니다. 동시에 묶어서 작업을 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타일 작업을 하면서 필름 작업을 같이 한다거나, 뭐 도장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또 타일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공정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시공하면 망합니다.
현장이 한마디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지럽고 복잡해지죠. 개판이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이 마감들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정들은 섞여서 진행하는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정 순서가 바뀌게 돼도 큰 문제가 보통 생기죠. 샤시가 시공되지 않았는데 목공 작업을 먼저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보통 생길까요? 단열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죠. 맞습니다. 샤시 틀을 제대로 세워놓고 목공 작업을 해야 그 사이에 충진도 제대로 될 거고 이렇게 한데 이 목공 작업 같은 거를 먼저 해놓고 샤시를 세운다? 이러면은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방수 누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의 순서는 철저하게 틀 작업들, 기초 작업들이 먼저 작업이 된 다음에 이런 모양을 만들거나 최종적인 마감을 하는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이 루틴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공사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공사는 단연코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공사의 내용들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한데 이 기초공사는 해놓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그런 또 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고객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당연히 기초공사일 것 같고요. 이 기초공사를 고객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계속 감시하고 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현장에 진행되는 사진들이라도 각 공정별로 미리 좀 받아서 확인을 좀 같이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사했던 현장들의 공사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 번쯤은 좀 브리핑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저처럼 이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추려와 봤거든요. 질문에 첫 번째 질문은 오렌지 블럭 견적서가 장수도 많고 내용도 너무 많다. 이거 일부러 어렵게 쓰는 거냐? 아니죠. 오렌지 블럭 견적서는 어렵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견적서일수록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렌지 블럭 견적서는 각 공정별로 견적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장수도 많고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쉬운 견적서일수록 파멸의 길로 그냥 빠져드는 지름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견적서가 쉽다는 거는 아무래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고 또 고객이 먼저 빨리 견적서부터 달라고 하니까 이 견적서를 빨리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쉬운 견적서가 나오는 거지, 자세한 견적서일수록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정액되지도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견적서일 수 있죠.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견적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면은 이 자재의 스펙 하나부터 견적서들이 자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견적서들은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총액만 보고 공사하다가 엄청나게 이 공사가 망하거나 또 문제가 생긴 현장들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고 있죠. 인테리어는 바가지다 라는 인식이 많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가지 맞아요? 아니, 바가지는 아니고 보통 이제 인테리어 공사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하면서 4천, 5천이 돼버리고 1억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1억 5천, 2억이 돼버리니까 이거 바가지다, 이렇게 인식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공사 계획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도면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간단한 견적서, 쉬운 견적서, 총액이 낮은 견적서로 우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공사에 대한 어떤 디테일들을 자세하게 좀 세워놓고 그리고 견적서도 자세하게 나온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런 문제는 잘 생기지 않아요. 보통 이제 공사 도중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객님이 이거 바가지 아니냐, 왜 처음에는 뭐 2천만 원이랬다가 왜 지금은 또 1,000만 원 더 추가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 견적서나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 분들도 자기가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객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능력이 안 되는. 그쵸.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경험이 좀 짧은 뭐 실장들, 또 경험이 좀 짧은 우리 인테리어 회사 대표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 본인도 모르는 거야. 이게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또 이런 변수가 생길지 안 생길지. 그러면은 견적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 놓는 게 어렵죠. 그렇죠. 거기에서 또 생기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좀 요 업계에 좀 이거는 살짝 좀 비밀 같은 건데, 의도된 업셀링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객이 얘기할 때 굳이 뭐 요 정도까지 더 좋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아주 쉬운 거 딱 얘기하는 딱 그것만 딱 가지고 얘기하고 딱 그 내용만 가지고 먼저 진행을 시키고, 나중에 좀 추가될 내용이 인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견적서에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 중에 약간 의도된 업셀링들이 막 진행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계획, 결국은 도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보지 못하는 아쉬운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몰딩을 뜯었는데 어떻게 돼요? 전정이 갑자기 무너져. 아, 이러면 이건 난감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수전을 설치하려고 이 집은 수전만 설치하기로 했어. 근데 수전을 뽑았는데 배관이 같이 떨어져요. 다시 딱 뽑아서 나와, 오래돼가지고. 이러면 이거는 귀신 할아버지도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심도 있잖아요. 그쵸. 고객이 사실은 A라는 물건을 쓰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B하고 A를 고민하다가 공사 중에 바꾸는 경우도, 갑자기 B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 변심으로 일어나는 이제 업셀링이다 보니까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들을 좀 모으다 보니까 가장 많았던 질문이기도 했는데,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면 마감이 다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마감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이 여기에 조금 부족하게 싸졌다, 그리고 도배지가 여기 부분에 살짝 들떴다, 여기 필름이 찍혔다, 이런 것들이 약간 사소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은 마감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가서 다시 해드릴 수 있고 다시 마감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적인 공사 내용이 잘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아. 그게 보통 그런 잔마감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전체 어떤 AS라든가 요청 내용이 한 거의 80~90% 이상 될 정도로 그걸 가지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하고 뭐 잘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사실 솔직히 이제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좀 많죠. 그런 마감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공사가 정말 중요하고, 오늘 또 우리가 공사 관리에 대한 얘기를 공정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정 간의 이 간섭, 그리고 그 순서들이 잘못되거나 그 간섭이 엮이면 결국 또 마감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간섭들이 서로 생기지 않게끔 잘 짜고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일사성을 주실 수 있는 또 이런 내용일 수 있고요.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공사들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들을 잘 좀 확인을 좀 하시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공정별로 중요하게 검수해야 할 것이나 확인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공사 관리 그 순서 중에서 철거 기초공사에서 얘기할 내용이 있죠. 우리 오렌지블럭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초공사, 확장공사라든가 단열공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 단열 작업을 하고 기밀성을 유지했느냐, 그리고 어떤 자재를 가지고 그 기밀성을 유지했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자재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 관리 과정과 그 공사 관리의 순서, 그리고 그 기밀성을 유지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철거 기초공사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샤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샤시가 어떤 샤시로 납품됐느냐에 따라서 이 샤시 안에 있는 뭐 보강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완성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샤시의 스펙 같은 경우는 노이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요즘은 등급 때문에 생각을 하죠. 또 목공을 작업을 하고 나서 마감 공사를 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즘 뭐가 있죠? 타일 공사 같은 경우에 타일하고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 예전에는
재료 분리대라는 걸 썼는데 지금은 얘를 현장에서 졸리컷을 해가지고 이 마감의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드는 이런 공사들을 하고 있고, 또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IoT를 많이 해요. 스위치, 음성 자동화 시켜가지고 어떤 나의 행동 모션에 의해서 조명이 켜지고 꺼지고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설계해서 적용하는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 관리를 할 때 이 공사들에 대한 어떤 계획과 설계가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가구 공사할 때 또 문제 생기는 것들 어떤 게 있어요? 가구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전이랑 이제 엮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 다 끝내놓고 가구까지 다 설치해놓고 마지막에 가전이 안 들어간다. 뭐 냉장고를 넣었는데 갑자기 거기 공간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을 여는데 옆에 이피판이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가전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한 후에 가구 설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전 리스트를 미리 도면에 스펙으로 딱 박아놓고 어떤 가전들이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고객하고 사전에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이게 사전에 잘 안 돼 있으면 가구 계획하면서 가구를 정말 다 뜯어야 되는 일도 생겨요. 우리가 또 가구를 발주를 할 때 가구에서 중요한 게 또 하드웨어라든가 문짝의 어떤 방향들, 그리고 내부의 선반 구성들,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도면화 시켜가지고 미리 사전에 고객하고 교감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고객들한테 호구 안 잡히는 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호구 안 잡히는 법? 유코치 그런 거 있나? 호구 안 되려면은 첫 번째로 견적서 자세한 내용을 받아봐야죠. 그렇지, 견적서 자세해야지. 일단은 견적서가 자세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게 사전에 설계가 없이 자꾸 견적서를 먼저 달라고 하거나 견적 언제 주세요 라고 자꾸 이렇게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호구가 안 되는 거지, 그것만 잘 봐도.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경험치가 좀 부족한 그런 관리자분들, 그리고 또 디자이너분들, 공사 관리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 공사 관리, 각 공정마다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체크해야 되는 이것들이 뭔지 모르고 어설프게 그냥 작업자들한테 그 말에 의존해 가지고 기술자들한테 따라가다 보면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재공사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객한테 이 책임에 대한 손해에 대한 문제들이 전가되거나 또는 내 회사에 손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이 부분들은 많이 좀 보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쉬운 것 같고 그리고 당연하게 보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 이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 블럭 같이 정말 매뉴얼이 많고 설계도면 정말 많이 나가는 그런 회사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른 데는 안 일어날까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자. 오렌지 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 인테리어 루키 유코치였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렌지 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네. 너무 어색하다.